가봅시다. 미안, 좀 늦었네요. 저기 교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 동안에 좀 보여진 거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교재로 시작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쉬운 교재로 들어가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도 좀 많이 할 겸 유형소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유형소 중에서 제일 무난한 걸로 일단 센으로 들어갑시다. 센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교재를 사서 푸는 게 낫다 그러면 그냥 교재를 사갖고 오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계속 뽑아줄게요. 그냥.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 뭐 큰 틀부터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미적분은 크게 4가지 단원으로 좀 구분을 하기는 해요. 뭐 3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난 보통 4개로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 근데 수열의 극한이 사실 함수의 극한보다는 좀 더 하위 버전이에요. 왜냐면 수열과 함수에 관련된 차이를 일단 좀 봐주면 좋은데, 수열 같은 경우에는 함수랑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의역에서 차이가 나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자연수, 그러니까 수열에서 정의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하기는 하죠. 왜냐면 잘 안 쓰니까.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그냥 실수 범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비교 분석하기 좋은 게 처음 뭐가 있냐? 등차 수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무슨 뭐 2n 플러스 3 같은 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등차 수열이죠. 얘는 지금 초항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2씩 커지는 상태. 그쵸? n은 자연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정역이 자연수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걔랑 똑같은 게 함수에서 뭐가 있냐? 뭐 딱 보면은 대충 좀 보일 겁니다. 1차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n이라는 변수가 함수 쪽에서는 x 변수로 들어가고요. 그 함수의 이름은 펑션의 약자 f를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2x 플러스 3. 1차 함수가 등차 수열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죠?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의역 차이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플러스 3이라는 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뭐 이거 이렇진 않겠지만 좀 비슷하게 그렸어요. 자, 얘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은 등차 수열은 뭐냐? 어차피 n이 1 집어넣었을 때 값, 2 집어넣었을 때 값, 3 집어넣었을 때 값,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들밖에 안 나와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점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통 그리나요? 안 그려요. 점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온 함수 값, 그러니까 수열 값 가지고 그냥 비교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차용해서 이해한다 그러면은 수열도 이해하기는 마찬가지로 편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 말고 또 일반적으로 중요한 수열이 뭐가 있어요? 등비 수열이 있겠죠? 등비 수열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걸로 뭐 2n제곱 정도로만 한번 써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역이 자연수밖에 안 됩니다. 초항은 2고요. 공비도 2인 등비 수열이겠죠? 자, 얘도 함수로 놓고 본다면 무슨 함수랑 똑같냐? 얘는 지수함수랑 똑같아요. 지수함수랑. 그러니까 왜냐면은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는 1차 함수인데 그럼 2차 함수, 3차 함수 이거 관계된 수열은 없냐? 뭐 만들면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 나오는 게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수열에서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듯이 매칭되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1차 함수와 지수함수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비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만 하게 되겠죠.
수열적인 부분에서는 2랑,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점들만 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에 대해서 또 뭐까지 갈 수 있느냐? 당연히 수열이 나왔으면 수열의 합을 봐야 돼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건 수열의 합, 뭐 SN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시그마를 보통 많이 이용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시그마 AN 들어가는데 이 시그마 기호, 얘가 수열의 합. 얘는 서메이션이라는 합에서 S자를 갖다가 그리스어 대문자로 갖다가 쓴 거예요. S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대문자가 시그마 라지예요, 라지. 소문자는 이렇게 시그마가 있기는 한데 얘는 우리가 볼 일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확률과 통계에서밖에 안 나오고 표준 편차 대용으로 좀 많이 씁니다. 표준 편차 대용으로.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럼 함수에서도 당연히 합이 있겠죠. 그 합은 뭐냐? 얘는 인테그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합이라는 용어의 S자를 그냥 흘려서 쓴 거예요. 길게 흘려서 쓴 거예요. 괜찮죠? 합. 그래서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이 등차 등비까지는 쉬웠는데 등차 등비 수열의 합 들어가면 어렵죠. 적분급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급수 자체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적분 저기 뒷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수열을 갖다가 이제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얘를 갖다가 정의역 범위를 변화시켜서 얘로 만들어내요. 참고적으로 나는 수열에서 나오는 이런 자연수 변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산적인 변수를 이용한 함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산적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그냥 뭐 한자어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이자가 가능할 이자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산자가 계산할 산자예요. 한마디로 얘는 셀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자연수라고 그냥 쓸게요. 자연수라고 쓴다면은 얘는 그냥 1, 2, 3밖에 없어요. 셀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라고 한다면 얘는 셀 수가 있어요? 못 세죠? 이 무한정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지금 이산적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 셀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연속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연속적이다. 자, 그래서 함수는 변수 자체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애들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이산적인 변수를 연속적으로 바꾸는 걸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수열의 극한이 나오는데 이 수열의 극한은 사실 수투에서 했었던 함수의 극한 있죠. 이거 이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맨 처음에 수열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함수까지 확장 적용하는 걸로 가게끔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왔었는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상하게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으로 빠져 있고요. 함수의 극한이 수투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얘를 앞으로 뺀 취지는 뭐냐? 얘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사실 없어요. 요거는 진짜로 그냥 함수의 극한 하이 버전이라서 오늘 나가는 게 수열의 극한 첫 단원이잖아요. 얘는 진짜 설명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주고 풀라 그러면 다 풀어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근데도 그냥 나갈 거예요. 이것저것 설명할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으로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단원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단원이 이름이 급수인데 급수라는 용어는 사실 뭐 용어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무한급수라고 불리던 거를 지금은 그냥 급수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따지면은 수열의 합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해놓고서는 그냥 극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요게 급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좀 어렵겠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냥 수열의 합의 극한 정도는 무난한데 어려운 게 도형과 연계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등비수열 단원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알 텐데 그죠? 등비수열 단원에서 막 맨 처음에 뭐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구등분해서 가운데만 하나 색칠해요. 그리고 남은 면들 중에서 또 구등분을 해서 가운데만 색칠해요.
그리고 또 남은 걸 또 구등분해서 또 색칠해요. 이걸 영원이에요. 넓이 얼마냐 이런 거 괜찮나요? 그죠? 우리 등비수열에서는 이런 걸 한 5번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끝없이 갑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도형과 급수, 도형과 연관된 급수 중에서는 정말 기초 버전이에요. 정말 기초 버전. 도형과 급수는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급수에서는 솔직히 도형과 급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저것 나오기는 하는데 내신에서는 딴 것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도형과 급수 외에는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 도형과 급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작년에 안 나왔으면 올해 무조건 나와요. 참고로 작년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는 어떠냐? 또 나와요. 진짜로. 내신에서는 그냥 100% 나와요. 100%. 100%예요. 무조건 마스터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렵다고. 어려운데 웃긴 건 뭐냐면 다 맞아요. 왜? 무조건 나오니까 목숨 걸고 연습해요. 무조건 나오니까.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미적분 선택 과목 8문제밖에 없는데 8문제에서 거의 무조건 나와요. 안 할 수가 없겠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다면 점수가 4점짜리? 아니 3점짜리예요. 어려운데 3점짜리로 나와요. 왜냐면 4점짜리로 들어갈 정도의 위치가 아니에요. 4점짜리는 저기 적분에서 나와야 돼요. 미분 적분에서. 할 게 산더미입니다 진짜로. 자 어쨌거나 이게 첫 번째 스타트 단원이고요. 두 번째 단원은 초월 함수의 극한과 미분.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똑같이 3번에서 나오고 있는 미분법 요 안에 그냥 녹여서 하나의 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는 보통 좀 구분을 해서 보기는 합니다. 얘는 기본적인 극한과 미분이고 얘는 정말로 온갖 미분법을 다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적분법.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초월함수라는 용어예요. 이 초월함수 용어는 아마 뭐 감은 좀 잡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명백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약에 우와 함수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함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둘로 좀 구분해서 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함수는 y는 fx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대수함수. 뭐 수업 여러 번 들어본 친구들은 아마 알긴 할 텐데. 그 다음에 대수함수는 일단 뭐냐면은 대수가 뭐냐면은 대신할 대자고 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그 한자는 그런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대수라는 거는 대수적 연산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용어인데 대수적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또는 문자를 셀 수 있는 횟수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들 수 있는 식들을 대수적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함수가 두 가지 존재해요. 첫 번째는 유리함수, 두 번째는 무리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리함수 안에는 또 둘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다항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우리는 편의상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수함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엄밀하게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괜찮죠? 엄밀하게 제시하고 있는 용어는 아닌데 그냥 편의상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엄밀한 분수함수의 이름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예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러니까 마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솔직히 여기 뭐밖에 없어요? 분수밖에 없어요. 이거 분수라고 안 하잖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하지. 괜찮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항함수 안에는 첫 번째 상수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 등등등등 등장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수함수 그냥 뭐 y는 x분의 1 같은 거, 무리함수 루트 x 같은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상수함수는 이 다항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수가 1인 것만으로 하나의 항만 놓고 본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는 1,
얘는 x, 얘는 x제곱.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괜찮죠? 하나양만, 기본형만 놓고 본다면. 자,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 y는 x의 n제곱으로 나옵니다. 하나양만 놓고 본다면. 괜찮죠? 자, x의 n제곱. 자, 이때 n으로 가능한 건 뭐냐? 얘는 0도 되고 1, 2, 3, 4 다 돼요. 그래서 얘는 음이 아닌 정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x의 n제곱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 n이 음이 아닌 정수인 경우만이 다함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분수함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분의 1.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함수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겸 하기도 하고 요 계보가 있어야 밑에 설명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배경 지식들이에요. 전부 다 배경 지식. 어차피 내가 앞으로도 계속 쓸 용어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우리 이런 것들 거듭적으로 다 나타낼 수 있죠. 지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x의 마이너스 1제곱. 괜찮죠? 뭐 y는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나타나죠? 결국 x n제곱이에요. 괜찮죠? 이때 n으로 가능한 게 음의 정수들입니다. 음의 정수들. 한마디로 유리함수는 x의 n제곱들 중에서 n이 정수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n이 정수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은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무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인데, 무리식으로 만들어진 함수, 그죠? 루트 x 같은 거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2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얘는 y는 x의 n제곱으로 똑같이 쓸 수 있는데 n 자체가 어때요? n 자체가 분수예요. n이 분수. 그쵸? 그래서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로 나타나는 게 무리함수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무리수를 본다 그러면 무리수는 고등과정에서 총 나타낼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무리수. 괜찮죠? 뭐 제곱해서 뭐 2 나오고 제곱해서 3 나오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는 원과 관련된 무리수. 파이. 그 다음에는 지수와 관련된 무리수.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 x가 5다. 어차피 x는 무리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나타낼 때 우리는 로그 2호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와 관련된 무리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2라는 기호예요. 미지수. 하나로 문자로 나타나져 있죠? 얘도 하나입니다. 얘처럼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고요. 이게 미적분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딱 여기서 등장을 해요. 여기서 등장합니다. 대충 숫자가 2.71818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대충. 자,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대수함수는 전체적으로 어떠냐? 얘는 형태 자체가 x의 n제곱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괜찮나요? 와! 괜찮아요? x의 n제곱? x의 n제곱? 이때 n값 자체가 얘는 유리수까지 가능합니다. 유리수까지. 근데 원래는 유리수까지밖에 안 돼요. 그 무리수는 뭐냐? 대수함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편의상 나는 얘를 그냥 실수 범위라고 그냥 쓸게요. 원래 대수함수라는 용어는 고등과정 용어가 아니니까 앞으로 내가 대수함수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n이 실수인 것까지로 그냥 생각하고 있기 바랍니다. 원칙상 n이 유리수인 것까지만 대수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초월함수예요. 뭘 초월하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사실 이게 초월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지수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함수, 그리고 세 번째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뭐 y는 2x제곱 같은 거. 괜찮죠? 지수만 변수인 함수예요. 얘를 일반화 시킨다면 y는 a의 x제곱꼴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마찬가지로 y는 로그 ax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괜찮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삼각함수도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련된 식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함수 중에서 대수함수는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느냐?
점밖에 안 돼요. 대수함수는. 요거 제한 나머지가 다 초월함수예요. 괜찮나요? 요거 제한 나머지가 다 초월함수인데 그 중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나머지 전부 다냐? 아니. 저 요거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 다 포함하면 이거 좀 약간 큰 점? 약간 요 정도예요. 괜찮나요?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웃긴 거는 이 함수가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함수 그래프의 99% 이상이에요. 다 이거야, 다. 그러니까 나머지 초월함수들은 사실 어떤 느낌이냐? 얘네는 그냥 수학자들이 파고 들어가다가 만들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 정도를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모르죠.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서 뭐 블랙홀 뭐 판단하다가 뭐 나오거나 뭐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초월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다 보니까 얘랑 연립 안 돼요. 괜찮네? 대수함수는 대수함수끼리 연립되고요. 초월함수는 다른 거랑 연립이 안 돼요. 그러면 초월함수끼리 연립되냐? 막 지수함수, 로그함수 연립되냐? 안 되죠? 우리 2의 x제곱이랑 로그 2x 당장 이거 교정구하라고 그래도 못 구해요. 괜찮나요? 못 구합니다. 당연히 밑이 똑같다고 해도 대칭성 이용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초월함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초월함수는 초월함수끼리 그나마 대수적 연산이 가능해요. 로그함수도 로그함수끼리, 삼각함수도 삼각함수끼리만 그나마 대수적 연산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교차 적용 안 된다. 그냥 요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자, 그러면은 초월함수의 극한과 미분은 어차피 지수로그 삼각함수에 관련된 극한과 미분을 그냥 본다. 이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뭐 미분법은 적분법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그죠? 얘는 전체적인 어떤 큰 틀만 일단 먼저 봤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좀 가볼게요. 우리가 극한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설명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극한의 정의부터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화이팅! 자, 첫 번째 극한의 정의에 관련된 거.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잠깐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칠게요. 지금 변수는 n이죠. 그럼 만약에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극한을 보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n을 보내야 되는데 n이 4 이런 데로 보낼 수 있어요? 안 되죠. 4라는 항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쵸? 아니 뭐 3.9999999 아니면 4.000001 이런 게 없어요. 우극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보낸다 그러면 어떤 특정 항으로 한없이 보내는 건 없어요. 그냥 특정 항을 묻는 건 있겠지만 극한 보내면 맨날 무한대로 보냅니다. 무한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보다 쉬워요. 정확한 우극한 개념이 없습니다. 무한대밖에 안 가요. 자,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갈 때 AN인데 나올 수 있는 값들을 구분해 보면은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랑 두 번째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렴하는 경우는 나는 굳이 둘로 구분해서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뭐 n분의 1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 얘는 0으로 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0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그냥 0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은 그냥 정수 0인 겁니다. 정수 0인 거예요. 극한값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0에 가까워질 뿐 0이 되지는 않아요. 극한값만 0인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거를 좀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둘로 좀 나눠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0 중에서도 정수 0인 거. 아니 이게 극한을 통해서 정수 0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니 n이 무한 들어가는데 0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가까워지는 걸로는 안 돼요. 아예 그냥 대놓고 0 나와야 돼요. 0밖에 없어요. 괜찮네? 그래서 정수용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 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보면 어차피 딱 알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렴값은 둘 다 0이기는 한데 성질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0보다 조금이라도 큰지 작은지에 관련된 겁니다. 자, 걔네는 어차피 수렴값은 다 0으로 가게 돼 있어요. 0이 아닌 거는 어차피 그냥 수렴값 그냥 써도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산 같은 경우는 나는 둘로 또 구분해서 가요. 첫 번째는 작은 의미의 발산. 작은 의미의 발산은 뭐냐면 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뻗어나가는 값들을 얘기하는 건데 나오는 경우는 이제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렇게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동하는 케이스예요. 진동하는 케이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열에서는 좀 보기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1항은 1로 나오고 2항은 0으로 나오고 3항은 1로 나오고 4항은 0으로 나오고 1, 0, 1, 0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어때요? 홀수항들은 죄다 1 나오는데 짝수항들은 다 0 나와요. 그럼 이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렴하나요? 안 하죠. 홀수 짝수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수렴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좌악한 우악한 개념보다는 홀수항 짝수항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항, 2인항, 3인항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나타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진동 개념.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만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모든 발산하는 거를 나는 편의상 진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냥 다 들어간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남은 거 그냥 다 집어넣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극한의 성질에 관련된 거 리미트의 성질. 자, 함수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우리는 극한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괜찮죠? 수렴하는 경우에만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요거 좀 써놓을까? 1,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진동과 관련된 건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진짜로 수열의 극한에선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AN 플러스 BN.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당연히 우리는 따로 계산하면 되지. 그쵸? 따로 계산하면 되지. 이게 2번도 마찬가지야. 뺄셈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 어차피 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얘도 어때요? 얘도 그쵸? 따로 계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거는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또 따로 계산 가능해요. 자, 항상 가능한가요? 와우! 이거 항상 가능한가요? 안 되죠? 어느 경우에 안 돼요? 그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그냥 이따가 문제로 봅시다. 자, 그리고 개수는 또 빼낼 수 있는데 그건 일단 그냥 안 쓸게요. 개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꼴에 관련된 얘기. 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순서 좀 바꿀게. 0 곱하기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 4개 외에는 볼 게 없어요. 그 이유를 한 번만 봅시다. 어차피 조금 지루하겠지만 오늘 이후로 이 설명 다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제대로 볼게요. 자, 나는 AN과 BN에 관련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관련된
극한을 한번 볼 거예요. 그때 자, 영상수 무한대 나는 수렴하는 경우는 영과 상수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0 중에서도 나는 0 플러스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0 마이너스는 어차피 음수니까 나중에 뺄셈해서 보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0 플러스랑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어차피 뺄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진동은 왜 빼요? 진동까지 들어가면은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진동은 좀 빼고 얘네만 정리해서 보고 진동은 그때그때 나오는 케이스마다 따로 해서 보는 걸로 좀 가볼게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AN도 나올 수 있는 게 0상수 무한대, BN도 나올 수 있는 게 0상수 무한대.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0 플러스 0, 0 플러스 상수, 0 플러스 무한대. 그렇죠? 그래서 3, 3은 9, 9개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수 플러스 0, 상수 플러스 상수, 상수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0, 무한대 플러스 상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수렴 더하기 수렴이에요. 그쵸? 이 수렴 더하기 수렴은 그냥 따로 계산해도 돼요. 이게 뭐 해도 어차피 0 나와요. 얘도 수렴 더하기 수렴이라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건 따로 계산 못합니다. 괜찮죠? 무한대가 껴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차피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얘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 지금 따로 계산 가능한 거는 이렇게 4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수렴하는 경우만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그럼 어때요? 아니 덧셈에서는 솔직히 꼴만 봐도 어때요? 결론이 그냥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꼴만 봐도 결론이 튀어나와요. 뭐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럼 뺄셈도 한번 볼게요. 0 빼기 0, 0 빼기 상수, 0 빼기 무한대, 상수 빼기 0, 상수 빼기 상수, 상수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0, 무한대 빼기 상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이렇게 총 9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따로 계산해봤자 0. 얘는 그냥 상수라고 쓸게요. 뭐 음수겠지만 음수인지 안 음수인지 모르죠. 뭐 C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상수, 얘는 상수. 그렇죠? 둘이 다른 값일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 요거는 이거는 몰라요. 얘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빼기 n제곱 나왔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로 가요? 이거는 어차피 딱 보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네요. 괜찮죠? 이거 무한대로 가요. 이거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어차피 두 개 항에 관련된 비교이기 때문에 n세제곱으로 끄면 1 빼기 n분의 1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어차피 n세제곱은 공통 적용되잖아요. 공통 적용되니까 두 항만 비교한다 그러면은 여기다만 극한 씌워주면 돼요. 그러면 1은 변하지 않을 때 얘는 한없이 0으로 가죠. 이거 빵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어차피 극한은 얘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논술, 만약에 내가 논술을 한다. 논술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나요? 제대로 된 풀이에요. 왜 n제곱을 무시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요런 애들, 그렇죠?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쪽에서 나오는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게 사실상 극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요걸 우리는 영어로 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무한대분의 상수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원칙상 뭘로 들어가 주는 게 좋냐? 얘는 원칙상 큰 걸로 묶는 걸로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작은 걸 무시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3차, 2차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거 말고, 그쵸? 3차 나왔다. 그럼 얘는 그냥 빵이죠? 그냥 어차피 정리하면 빵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그쵸? 0도 나올 수 있는 거. 문제는 3차인데 여기가 개수가 다르게 나왔다. 이건 또 무한대로 당연히 가겠죠. 이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 플러스 2n 아니다 2라고 합시다. 빼기 n세제곱.
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가장 큰 애부터 일단 날아가야 돼요. 걔네가 날아가지 않으면 일단 수렴할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차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최고차 개수가 일단 무조건 똑같아야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딱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이거 계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뚜껑이 씌워져 있어서 계산이 안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는 켤레 씌워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원래 큰 걸로 묶이기는 하지만 90% 이상의 문제가 다 켤레 처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했어요.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곱하기. 자, 0 곱하기 0, 0 곱하기 상수, 0 곱하기 무한대, 상수 곱하기 0, 상수 곱하기 상수, 상수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자, 이렇게 나왔다. 얘는 그렇죠. 어차피 따로 계산해도 어차피 0 나와요. 얘도 0이에요. 어차피 이거 수렴값 0, 정수형으로 보니까 수렴값은. 얘는 어때요?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수형으로 못 봐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아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해봐야 아는 상태가 됩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n분의 1이에요. bn이 n이에요. 이런 거 1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0, 얘는 무한대로 가는 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는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영상수 무한대가 다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0 곱하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 0이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들어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무한대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안 나옵니다. 분모가 0 되는 경우가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함수의 극한까지 놓고 본다면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는 풀이 방법이 0분의 0꼴로 문제 풀어줘야 돼요. 괜찮죠? 0분의 0꼴로. 자, 그래서 요 풀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풀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0분의 0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둘 중에 하나로 문제 풀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걸 볼 일이 많지는 않아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또 봅시다. 이거는 일단 몰랐고 얘는 0, 얘는 상수, 얘는 무한대, 얘는 모르죠.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얘는 무한대, 당연히 얘도 무한대.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없어요. 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나눗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0분의 0, 0분의 상수, 0분의 무한대, 상수분의 0, 상수분의 상수, 상수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0, 무한대분의 상수.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요것도 딱 보면은 0분의 0 모르죠? 얘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다 라고 말을 못해요. 수렴이네. 따로 계산? 안 돼요. 분모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는 따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자, 얘는 뭐가 돼요?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요. 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한대, 요거는 빵, 요거는 상수, 요거는 무한대, 요거는 어차피 빵 나와요. 아니, 분자가 3이어도 빵 나오는데 0이면 더 빵이죠? 그쵸? 자, 얘는 모르죠? 그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4개만 굉장히 많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4개만. 자, 그러면은 이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들어가면 돼요? 뭘로 들어가면 되죠?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간다면 그냥 4예요. 괜찮나요? 최고차 계수비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원래 그건 수투에서 나오는 거고 원래 얘는 뭘로 봐야 되냐? 최고차 계수비라고 읽으면 안 돼요. 원래는
큰 걸로 나누기예요. 큰 걸로 나누는 이유 자체가 원래 큰 걸로 묶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걸 무시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세 개의 항중에서 어차피 무한대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 둘을 무시하면 되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분모를 n세제곱으로 묶어주면 돼요. 그럼 1 플러스 n제곱분의 2 플러스 n세제곱분의 3. 얘도 제일 큰 걸로 묶어요. n세제곱이 제일 크니까. 그럼 4 플러스 n제곱분의 4 플러스 n세제곱분의 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는 극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는 어차피 쩌리 취급을 해요. 근데 막상 묶어놓으니까 n세제곱이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분의 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걸로 나누기. 왜 최고차계수비라고 보면 안 돼요? 다항함수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초월함수까지 들어가야 돼요. 초월함수는 차수가 안 나와요. 지수로고 삼각함수. 그래서 지배적으로 움직이는 게 뭔지를 판단해서 그 가장 큰 걸로 나눠 들어가줘야 됩니다. 괜찮죠? 큰 걸로 묶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큰 걸로 나누기.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뭐 그냥 수열의 극한에서는 0분의 0꼴이 진짜 나오기 좀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만들려면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n이 무슨 뭐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2분의 무슨 뭐 n분의 4 뭐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괜찮네. 이거 어차피 그냥 2로 나오죠.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기본적인 방식 자체가. 자, 근데 이거를 함수까지 조금 더 확장 적용해서 본다. 그러면은 자, 리미트 x가 무슨 뭐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 그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죠? 얘가 0분의 0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x가 3으로 가니까 분모가 0이네. 분자도 0으로 가네. 반드시 분자에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가 있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고 인수를 찾아서 약분에 들어가죠. 그래 놓고 나서 3집으로는 그냥 6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풀이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 근데 그건 수투에서 나는 거고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는 수투만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를 쓸 거예요. 영인자라는 건 뭐냐면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애들을 얘기해요. 대수함수에서는 영인자가 그냥 인수예요.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영인자가 그냥 인수입니다. 근데 초월함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는 그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애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예요. 이런 것들이 영인자로 쓰여요. x가 0으로 가면 다 빵빵빵 나옵니다. 얘네 찾아서 제거해줘야 돼요. 얘네 찾아서. 그래서 초월함수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결론은 영인자 제거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영인자 제거해준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인수분해 약분하는 거랑 똑같은 급이에요. 괜찮죠? 초월함수에 있던 거를 대수함수로 환산 적용하는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0분의 0꼴.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 어떠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별이 100만 개. 솔직히 말하면 극한은 얘 때문에 한다고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진짜로 얘 때문에 극한하는 거예요. 왜? 미분계수 정의가 얘예요. 미분계수 정의가 전부 다 0분의 0꼴에서부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인자 제거하는 방식 말고도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자, 결론은 왜 우리가 4개만 보는지 이해되나요? 딴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면 그냥 다 나와요. 이 4개 빼고는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한 거는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요. 정리하기 위해서. 왜 딴 거는 안 봐도 되는지. 자,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좀 지루했을 텐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 뭐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할 겁니다. 내가 원래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개념 설명 제대로 한번 하고 나면 문제 풀이는 조금 빨리 나가요. 진짜로. 문제 풀이는 조금 빨리. 자, 아무튼 그때 좀 재미없나? 미안. 자, 어쨌거나 그럼 미분계수 정의가 뭔지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f3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거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가니까 f'3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은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 14요. n은 얼마일까요? 자, 0분의 0꼴인데 오랜만에 봐서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구해서 써봐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볼게. 어우야, 잘했네. 자, 인수분해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자,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쁘게 답 나온 친구는 한 명. 다른 친구들은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오. 아, 저거 수투에서 했던 거예요? 그치, 오랜만에 보니까 좀 헷갈리지? 자, 0분의 0꼴 중에서 분모가 정의역의 변화량으로 이쁘게 나와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만약에 fx로 잡는다면 이건 그냥 f1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얘는 통째로 뭐예요? f'1이래요. 아, 그러면 fx 미분하면은 nx에 n-1 적으니까 그냥 얘는 n으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그냥 n이 14입니다. n이 14. 자, 그러면 꼭 얘를 fx로 잡아야 돼요? 아니. 귀찮죠? 분모가 딱 이쁘게 인수로 딱 나타나져 있잖아요. 1차 인수로 나타나져 있으면은 분자를 아예 몰라 귀찮아 그냥 통째로 함수로 볼래.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럼 얘는 어차피 1 집어넣으면 빵 나오는 애예요. 그쵸? 1 집어넣으면 빵 나오는 애니까 F1이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F1은 그냥 이거라고 치고 보면은 그냥 알아서 F'1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미분해서 그냥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쵸? F'X는 nx의 n-1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초함수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미분법, 로그함수 미분법, 삼각함수 미분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왔다. x가 0으로 나왔을 때 무슨 뭐 x분의 사인 뭐 세제곱 x, 코사인 x 뭐 요런 것들 몰라 뭐 별의별 게 나왔다고 칠게요. 이런 것들 처리할 때도 똑같이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야. 이거는 좀 너무 막 썼다. 답은 0이네. 자, 아무튼 좀 너무 막 썼어요. 좀 초람수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큰 걸로 묶는다라는 개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면은 칭찬할게. 풀면은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 하하하, 얘는 얼마일까요?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예요. 초함수 극한하면서 나올 건데 혹시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월터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날 수업할 때 한번 설명했는데 거기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오늘은 되게 한산하잖아. 저 지금 뭐 결석자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어서 좀 몇 명 빠지긴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걸 한 명이 풀었어요. 똑같이 미적분 다 처음 배우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니까 근데 아쉬운 게 빛은 또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 영적으로 가는 거라서 사실 이게 영만 가지고 생각하기엔 좀 아쉽기도 해요. 근데 답이 사실 틀리면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자, 힌트. 극한은 무조건 꼴부터 보는 거예요. 꼴부터 보는 겁니다. 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내보는 거예요. x를 무한대로 갔다. 3의 무한대제곱 플러스 2의 무한대제곱.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죠. 무한대의 0제곱이네. 그쵸? 무한대 0제곱. 그럼 무한대 0제곱이면 이거는 뭐다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로 안 잡히는 애예요. 이런 걸로 안 잡히는 애예요. 얼마든지 지수 쪽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무리수 2가 이거랑 비슷한 형태에서 나와요. 사실 뭐 무리수 2는 1 플러스의 무한대제곱꼴에서 등장을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우리가 뭐다라고 확답을 못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항이 2개잖아요. 항이 하나면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요? 항이 하나면? 얘가 있으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쳐봐요. 이게 없으면 얼마지? 그쵸? 그럼 뭐 지수끼리 계산은 가능한데? 그쵸? 이거는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니까 항이 없으면 근데 있어서 문제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이게 이거랑 같아서 그래요. 왜 같죠? 그치? 얘 입장에서 얘는 진짜 완전 쩌리 취급이에요. 3차랑 2차에서도 3차만 남잖아요. 지수는 차이가 훨씬 심해요. 지수는. 그러니까 3의 x제곱 앞에서는 2의 x제곱은 진짜 쩌리야. 둘 다 무한대지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얘는 한 1억 가지고 있는 부자. 얘는 1조 가지고 있는 부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조 부자야. 1조 부자인데 뭐 비싼 차 하나 산다고 막 1억짜리 차를 샀어. 그러면은 야, 너 돈 얼마 있니? 그러면 나 9,999억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대충 얘기한다면 1조 정도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죠. 별로 신경 안 쓸 정도라는 거예요. 큰데 큰 건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죠? 태양계 엄청 크죠? 태양계 엄청 큰데 솔직히 우주에서는 진짜 먼지만큼도 안 돼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근거는 큰 걸로 묶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개 항에 대한 비교가 문제니까 공통 적용되는 3의 x제곱은 어차피 빼놓고 나머지만 생각해보자. 그럼 어차피 얘는 공통 적용되니까 이걸로 항 비교만 해보자. 그럼 얘가 x가 바뀌어도 안 바뀌죠? 얘는 한없이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더라.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 줍니다. 오케이. 자, 내신에서도 종종 한 번씩 나오는데 안 본 친구들은 이제 멘탈이 좀 많이 아파요. 시험장에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그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는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라든가 이런 정도에서만 그냥 보면 되니까. 맞다. 이건 좀 설명해야 되겠다. 사실 뭐 우리가 그 극한의 대소 관계 여기다 쓸까? 아니 그냥 씁시다. 자, 극한의 대소 관계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만약에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무슨 뭐 n분의 n 플러스 아니다, n분의 n-1보다는 커요. 근데 얘가 n분의 n 플러스 1보다 작아요. 요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얘를 극한 씌웠을 때 어때요? 얘는 어차피 1로 수렴하겠죠. 물론 1보다 작아요. 1보다 아주 작은데 수렴값은 어차피 1일 거예요. 얘는 분자가 더 크니까 1보다 조금이라도 클 거야. 그렇지만 수렴값은 1이에요. 와, 그러면 얘는 우리 그냥 1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얘가 이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이 극한값은 그러면 1보다 큰데 1보다 작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게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극한식으로도 당연히 크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원래 1보다 작은 거지만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본다 그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1로 써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수학적 표현으로는 모순이 발생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는 극한값을 수렴값으로 보니까 그 문제를 나중에 다 사후 처리해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얘도 이걸 1로 보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걸 1로 안 보는 순간 극한 자체가 시작을 못해요. 미분 자체가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등호를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합답형 문제 중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AN은 BN보다 항상 작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BN보다 항상 크다.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보다 작다. 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OX 한 번만 써볼게요. 정답률 50%. 저는 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OX만 써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게. O인지 X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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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네 표. 한 표. 반대네. 미안해. 한 표. 네 표. 다수결의 원칙.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명만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진짜로. 중간중간에 퀴즈는 계속 내요. 좀 엄밀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에. 아시지만 X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건 지금 퀴즈 1번이었고요. 자, 퀴즈 2번. 자, 똑같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AN은 BN보다 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N과 BN은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50%의 확률. 자, 고민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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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중. 고민 중. 오케이. 아까 본 거 까먹어서. 오케이.
문제의 취지상 지금 선택한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근데 취지상 얘가 아니니까 됐겠죠. 그러니까 얘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은 얘네가 어차피 수렴을 안 해요. 수렴을 안 하다 보니까 같은 경우를 꼭 써야 될 필요가 없어요. 괜찮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4로 수렴하고 얘도 4로 수렴한다면 이러면 수학적 표현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얘는 무슨 뭐 발산하니까 무슨 무한 들어가고 얘도 무한 들어간다 그러면 뭐 등호 넣을 이유가 없죠.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동그라미로 보면 됩니다. 만약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는데 이게 수렴한다 라고 돼 있으면은 당연히 x로 가야 돼요. 수렴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없는데 그럼 얘는 왜 되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라도 발레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수렴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x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미안해. 너무 말이 많았지?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이따가 나갈 때 다시 한번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유형 1번부터 한번 좀 봅시다. 유형 1번부터. 자, 44번. 이거 직접 한 번만 좀 풀어봅시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가볼게요. 미안해. 다 문제가 되는구나. 와우. 와우. 정답자가 현재 한 명.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항 자체가 4n-1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수열의 극한을 보낸다고 한다면 선택지가 없다 그랬어요.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보내요. 그렇죠. 무조건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4n-1이에요. 이거 얼마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갑니다. 이 그래프로 보더라도 얘는 지금 1차 함수에 관련된 애요. 그래서 1부터 집어넣으면은 3, 7, 1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지금 아쉽게도 1번을 체크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었어요. 1번 체크한 사람이. 이거는 등차 수열 극한하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2번을 보면 이거 내가 잘못 썼다. 얘는 그냥 딱 보면은 보이기는 할 겁니다. 그냥 진동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일반항 자체가 진동식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그래서 얘도 아쉽게도 안 되겠죠. 2번 체크한 사람은 없었어요. 3번. 3번은 그렇죠. 보면은 알겠지만 크기가 계속 줄어들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얘예요. 이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땐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3번이 수렴이에요. 3번이 수렴.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이!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의 n제곱이라면은 당연히 크기가 1보다 크잖아요. 부호는 물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크기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27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y는 2분의 3의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으로 놓고 봤을 때 1 집어넣었을 땐 음수 때예요. 2 집어넣었을 땐 양수 때고 3 집어넣었을 땐 음수 때고 4 집어넣었을 때 5 집어넣었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몰라요. 짝수로 끝나는지 홀수로 끝나는지 아니 무한대인데 뭐 짝수 홀수가 없죠. 괜찮죠? 당연히 안 되겠고요. 얘는 왜 안 되냐? 이것도 똑같이 일반항만 보면은 돼요. 분모가 커지는 것 같은데? 아니, 분모 혼자 루트 n으로 나누면은 요거예요. 영원히 커집니다. 괜찮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영원히 커져요. 이건 무리함수 따라서 갑니다. 무리함수 따라서 가는 거. 루트 n, 그죠? y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x예요. 그렇죠? 루트 x인데 개수가 루트 2분의 1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영원히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혼자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46번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46번. 자,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문제 푸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숙제니까 여유되면은 그냥 다 풀고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는 개념 설명하느라고 문제 많이 못 풀었는데 문제가 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숙제는 쌤 말고 별도로 또 줄게요. 헷갈리면은 1, 2, 3, 4 집어넣으면은 감이 올 겁니다. 지금 답이 1번, 3번, 5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아쉬워요. 1번, 3번, 5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는 요게 지금 일반항이잖아요. 이게 분수함수라서 그런데 얼마예요? 3 1은 있으나 마나 3 기억은 수렴합니다. 기억은 수렴해요. 그래서 일단은 5번은 아니에요. 5번은.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는 어차피 몫이 3이잖아요. 그러면은 3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점근선 자체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서 하나 나오고 y가 3인 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분자가 음수기 때문에 2, 3면 4, 3면 방향으로 나옵니다. 뭐 찜찜하면 그냥 x에다 0집어 넣어도 돼요. 0집어넣으면 0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2, 3, 4 이러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으로 수렴해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안 되겠고요. 얘는 사실 무한대 보내보면은 좀 몰라요. 몇 개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몇 개 넣으면서 규칙성 찾는 걸로 가져야 됩니다. 자, 얘는 n이 만약에 1이면 2분의 1 빼기 1. 0이 되겠죠. n이 2면은 2분의 1 플러스 1. 1이 되겠죠. 그쵸? n이 3이면은 2분의 1 빼기 1. 또 0이 될 거야. n이 4면은 2분의 1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0, 1, 0, 1, 0, 1, 0, 0, 1. 얘는 진동합니다. 그쵸? 진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삼각함수 들어가 있을 때 뭐라 그럴까? 우리 그 삼각함수가 수열이랑 같이 껴있는 경우, 수학 1의 맨 마지막 단원 중에 삼각함수가 수열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독립적으로 조금 연습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아예 모르겠으면 그냥 넣으면 돼요. 코사인 파이. n은 2일 때는 코사인 2파이. n이 3일 때는 코사인 3파이. 그쵸? n이 4일 때는 코사인 4파이. 뭐야? 어차피 주기가 2파인데. 그렇죠? 진동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수열의 극한에서 진동은 10, 10, 10과 마일 플러스 1, 마일 플러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발레 찾을 때도 거의 이걸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이냐 5번이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1 집어넣으면은 로그 1분의 빵. 그렇죠? 로그 2분의 이건 좀 애매한데. 로그 3분의 이게 점점 더 애매해지는데. 한없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 빵으로 가요. 뭐 0보다 조금이라도 크겠지만. 이거 로그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은 맨 처음에 n이 1일 때가 여기 있는 거예요. n이 2면은 로그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은 거예요. 점점 가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나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래서 얘도 수렴을 안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걸 볼 수 있어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헷갈리기는 할 겁니다. 그쵸? 아직은 좀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뭐야? 함수의 극한보다 수열의 극한이 쉽다면서 왜 이거 좀 헷갈리지? 초월함수 껴서 나와서 그래요. 초월함수가 껴서 나와서. 이게 대수함수만 나왔으면 이게 쉬워요. 요거는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요거 더 쉽고요. 초월함수 끼니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일부러 미적분이다 보니까 갖다가 막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 이거는 내가 보통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4시간 수업하면은 보통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보통 7시 10분쯤에 한번 좀 쉬고요. 그 다음에 7시 20분부터 8시 한 원래는 8시 40분쯤 쉬는 게 좋은데 몰라 어쩌다 보니까 맨날 50분 가기도 하고 미안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넘었지? 자, 7시 29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오늘 목표는 수열의 극한 최대한 다 끝내는 거예요.